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회견을 주도한 탁현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정부는 사전에 예정된 질문을 주고받았다. 우리 문은 실시간으로 기자들과 소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으로 오히려 문이 골치 아픈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프롬프터 대본을 보면서 말한 장면이 걸린 것이죠. 기자회견 시작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대본이 써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2016년 사진을 보면 대본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기자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반면 2018년 문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큼지막하게 프롬프터가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2개나 설치했습니다. 하여간 거짓말을 안 하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전에 예정된 질문만 받았다고요. 문은 리허설만 4번을 했습니다. 청와대 실무진들이 총 집합해서 4번에 걸쳐서 연습을 했는데 또 이번에 정인이 발언도 그렇고 사고만 쳤습니다. 그냥 대본 써준 대로만 읽을 것이지 왜 또 애드립을 쳐서 주변 측근들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망가졌는지 화만 날 뿐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홀로 가서 영어로 연설을 하고 미 상원, 하원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영어 연설은 프롬프터의 도움 없이 30분간 진행되며 40차례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저 측근들이 써준 대본만 읽을 줄 아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명의라고 한다면 화타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한나라 말기 때 시골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치료도 잘하지만 특히 병을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이겨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환자의 얼굴색을 보거나 맥을 짚는 것만으로도 어느 병에 걸렸고 어떠한 처방이 필요한지 알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와 대조되는 나쁜 의사가 있습니다. 어느 병에 걸렸는지 어디가 아픈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처방전만 끊어주고 다음 손님만 받습니다. 저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여러 번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문은 국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느 처방이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결코 2번은 찾기 싫어지는 나쁜 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바들이 가장 등을 돌리게 된 주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총책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많이 돌고 급증한 1인 가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의사, 진찰도 못합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제가 지금 1인 가구인데요. 그럼 제가 최근 4년간 벌어진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가요? 월세 낼 돈에 허덕이던 저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였습니까? 이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다 등을 돌렸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총장을 거론한 부분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말로 인해서 지금 좌우할 것 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선 극성 문바들은 추미애를 버렸냐며 분노합니다.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좋게 평가하냐 따지더라고요. 반대로 우파 진영에서는 얼마 전까지 직접 징계를 내리더니 이제 와서 우리 사람이라 하냐 비판합니다. 진짜로 소름 돋습니다. 추미애를 이용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 정지까지 내렸던 사람이 법원에서 막히니까 이제 우리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저는 이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죠. 대통령이 종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지 정부의 기관으로 낮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의 발언은 이러한 송대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추미애는 우리가 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임명했으니 좀 도와달라.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정치를 하려 한다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반년 남은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정치인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는 비정치인, 공직자 윤석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문의 발언 하나하나는 탁현민이나 그 하수인들이 모두 전략을 짜서 대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문은 지금 국민들의 심정을 단 하나라도 알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의 노영민 인터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문과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고 있답니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까지 읽고 있으며 청와대 측근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린다는 것은 틀리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문에 대한 반감만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이 분노를 직접 보고도 신년사에서 졌다는 소리를 내뱉던 거였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나오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린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공급이 없었다. 그럼 그렇지, 문의 해명은 노영민의 생각과도 일치했습니다. 문이 대통령이 된 후에 독단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가 묻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러 인사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이 있는데 문이 매일 보고 있답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라면 대통령이 여러 번 방문해서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양보해서 4대강 다시 열 수도 있죠. 태양광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 줄 수도 있고 찬반 여론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과 더불어서 삼성의 수장을 제거하는 정신머리는 절대로 이해 못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8조 원 감소했습니다. 하여간 만드는 것은 못해도 없애는 것은 인류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인가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아래의 모든 그룹주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면서 슬픈 점도 있습니다. 일명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많이 샀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3040 문바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3040은 누구보다 문을 지지해줬는데 자영업 망쳐놓고 이제는 주식도 망가뜨립니다. 좌파 정권의 좌파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하루 만에 28조가 날아갔습니다. 이 돈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노영민이 뭐요? 대통령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면 격려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문가식 기업 격려입니다. 이전 정부에 줄을 섰다면 이렇게 된다는 일종의 화형식이며 다른 기업들은 앞으로 바짝 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첫날 문은 통합회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1년간의 과정을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민주당의 대표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그릇을 작게 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애초에 그릇이 작은 사람이 운에 맞지 않게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수준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타의 이야기를 통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국을 돌며 화타가 명의로 이름을 떨치자 조조는 그를 부릅니다. 조조가 겪는 두통을 치료해달라 했고 화타는 처음에 치료를 해주다가 다시 백성들을 치료해야 한다며 떠납니다. 이에 분노한 조조는 화타를 잡아서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 후에 조조의 아들이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이 병을 치료할 사람은 화타밖에 없었고 그를 죽인 것을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저 정치인으로서 또 다른 목적을 염두하고 나서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